클래식 인물열전. 손수연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 살아가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들립니다. 클래식 음악사의 한 획을 그은 특별한 연주자와의 만남.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음악가의 인생과 음악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클래식 연주자들의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음악평론가 선성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근근히 지내고 있습니다. 그 매번 근근히 지낸다는 네, 말씀을 하시는군요. 근근히 지내고 있으니까요. 네. 책 출판이 얼마 남지 않았죠? 네, 3월 30일까지 책이 이제 그 한국 오페라 역사, 초기 역사와 관련한 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열심히 작업 중입니다. 와, 책 나오면 제가 10권 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권만요? 와, 저는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아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사겠습니다. 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3월 30일 출간이죠? 네, 이제 그걸 목표로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또 즈음에서 제가 또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언급만. 감사합니다. 네, 오늘 팡팡 스토리 클래식에서 만나볼 주인공 누구입니까? 오늘은 16번의 그래미상, 그리고 또 평상 공로상, 4번의 에미상을 수상한 연주자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떤 살아있는 바이올린의 전설로 불리면서 뛰어난 실력으로 바이올린 연주자들에게는 어떤 일종의 좌절감을 안겨주는 그런 연주자로 유명한 이차크 펄만입니다. 와, 20세기 후반에 어떤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면서 또 지휘자이고 교육자입니다. 이차크 펄만은 그 뛰어난 예술성을 바탕으로 연주하는 그런 즐거움, 그리고 청중과 교감하는 연주자로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활발하게 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80살이 됐는데요. 네,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이미 그 지금 남겨진 1월 안에 연주만 하더라도 계속 그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연주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여든이면은 1945년생이네요. 네, 이자크 펄만은 1945년 8월 31일 날 이스라엘이 아직 건국되기 3년 전에 텔아비브에서 이발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네, 4살 때 그런 안타깝게도 소아마비를 앓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걸음을 쉽게 걸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바이올린에 흥미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5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우게 되고 또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은 집안은 아니었지만 부모님은 아들이 바이올린을 계속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요. 펄만의 교육을 위해서 음악원 근처로 이사를 갔을 정도라고 합니다. 9살 때부터 텔아비브의 음악원에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음악 교육을 받고요. 곧바로 아주 뛰어난 재능을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동의 어떤 반열에 이제 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예, 신동 스토리는 이제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가 보다 네. 이제 약간 이제 적응이 됐는데 또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어느 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을 듣고 그쵸. 바이올린에 관심을 갖게 됐군요. 보통 이제 부모가 음악가라면 부모가 연주하는 음악을 듣고 나도 하고 싶다라고 한다든지 신동 경우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니면 음반이나 라디오에 들려 나오는 음악을 듣고 나는 저걸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뭔가 자신의 어떤 그 탤런트죠. 그러니까 재능에 이끌리는 대로 그렇게 걸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뛰어난 실력이 소문나면서 미국 텔레비전에 출연하게 되죠. 네, 그 13살이던 1958년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토크쇼죠. 에드 설리번 쇼에 출연을 요청을 받아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비틀즈도 이 쇼에 이제 등장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되는데요. 그 쇼에서도 뛰어난 실력으로 인기를 끌게 되고요. 이게 계기가 돼서 미국 이스라엘 문화재단의 장학금을 받아서 줄리어드 음악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이반 갈라미언과 도로시 딜레이 교수, 아주 세계적으로 바이올린 교육자로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을 사사하게 됩니다. 이반 갈라미언은 워낙 걸출한 제자들을 배출한 교육자 아닙니까? 네, 그렇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정경화의 스승님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네, 정경화 또 다른 유대인 연주자인 핑커스 주커만, 펄먼이 모두 갈라미언을 사사했습니다. 근데 스타일은 또 전혀 다른데요. 이자크 펄먼이 굉장히 어떤 섬세하고 따뜻함을 가진 연주자라면 정경화는 잘 아신 대로 그 젊은 시절의 정경화 같은 경우에는 아주 날카로움,
예리함, 그리고 불꽃 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어서 두 사람이 굉장히 좀 온도 차이가 있는 그런 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은사, 도로시 딜레이와의 만남이 펄먼의 음악 세계를 한층 성장시키고 있는데요. 딜레이는 펄먼에게 단순하게 어떤 과제를 주는 대신에 음악에 대한 의견을 끊임없이 물어보고요. 또 음악뿐 아니라 미술이나 역사 등 다양한 어떤 인문학적인 수업도 함께 하도록 병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이 펄먼이 주입식 교육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뭔가 좀 자유로운 창의적인 수업을 하는 딜레이 교수의 수업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도 넓어지고 자신만의 어떤 음악적인 색깔도 갖춰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살의 나이로 뉴욕 카네기홀에서 비에니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1번으로 데뷔를 합니다. 1964년에는 또 그 리벤트리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제 국제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죠. 그렇군요. 얼른 들어보고 싶은데요. 오늘 첫 곡 어떤 곡부터 들어볼까요? 네, 쌍쌍스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얼른 들어보겠습니다. 생상스의 서주와 런더 카프리치오소 작품으로 28, 바이올리니스트 이차크 팔만과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생상스 서주와 런더 카프리치오소 작품으로 28, 바이올리니스트 이차크 팔만과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차크 팔만의 여러 장점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테크니션이 워낙 뛰어나서 아무리 어려운 곡도 마치 쉽게 연주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네, 마치가 아니라 진짜 쉽게 연주를 합니다. 이 펄먼은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곡이라도 굉장히 네, 힘들이지 않고 정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쉽게 연주가 들려오게끔 하는 그런 연주자이기도 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즈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또 모든 것을 연주할 수 있는 바이올리니스트라는 정말 엄청난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와, 또 LA 타임즈는 펄먼은 타고난 휴머니스트고 또 그의 재치는 사람들이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느끼는 어려움을 덜어준다고 말을 했는데요. 보통 어떤 연주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극도로 긴장을 하고 굉장히 예민하게 무대에 서고 그리고 뭐랄까 어떻게 보면 뭔가 서리빨 같은 그런 기운이 돌기 때문에 관객들이나 듣는 사람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이 음악을 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펄먼은 아무리 어려운 곡을 연주하더라도 굉장히 주변의 분위기를 편안하고 따뜻하게 만들고요. 또 스스로가 굉장히 여유 있게 연주를 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도 그런 같은 마음가짐으로 그 음악을 감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면서도 아주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테크닉을 보여주면서 또 따뜻하거나 풍부한 음색 이런 것들을 함께 들려주니까 관객들이 진짜 열렬히 환호할 수밖에 없는 연주자죠. 그렇군요. 자, 이차크 팔만의 음악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지금과는 달리 또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던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무대에 서서 연주 활동을 한다는 게 사실 오늘날에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4살 때 이제 앓은 소아마비로 인해서 왼쪽 다리가 마비가 됐습니다. 근데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목발을 이용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연주는 주로 앉아서 하게 됩니다. 연주는 앉아서 하고 지휘 역시 이제 앉아서 하는데 사실 관객들은 그런 모습에서 어떤 더 감동 같은 것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작 펄만이 관객의 마음을 정말 사로잡는 거는 어떤 장애가 있는데도 이렇게 연주를 훌륭히 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낯선 공연장인데 관객들에게는 아주 친밀한 공간으로 그리고 또 관객들에게는 어렵고 낯선 음악이라도 굉장히 친근하게 만드는 그런 펄먼만이 가진 고유한 그런 특별함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네, 워낙 성격이 더 수탈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솔직하고 또 소탈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2010년에 내한할 때 인터뷰 영상이 있는데 이제 세 번째 내한인데 "이전에 내한했을 때 보다 어떤 기억이 남느냐?"라고 묻는데요. 펄먼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카메라를 보고 이제 막 웃으면서 "아시다시피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렇다." 이렇게 굉장히 소탈하고 재치 있고 편안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한국 관객이 워낙 훌륭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음악에 있어서는 굉장히 진지하고 탁월한 연주를 들려주지만 그 이외에는 굉장히 편안하게 사람들을 만들어 주니까 이 연주자의 매력이 그래서 더 돋보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후 여러 차례 내한 공연을 가졌죠. 그렇죠. 한국에 굉장히 자주 오는 그래도 연주자 중에 하나인데 19년 만에 내한했던 2010년 이후에는 또 2013년, 15년, 17년까지 2-3년에 한 번씩 계속 꾸준히 한국을 왔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는 내한을 하지 못하고 있고 2022년도에는 리사이틀이 기획이 됐다가 취소돼서 많은 팬들이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연세가 좀 많아서 언제쯤 한국 무대에서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을까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기사 본 적 있습니다. 2022년 11월에 직전에 캔슬이 되어가지고 많은 네네네. 분들이 아쉬워했죠. 자, 이번에 들려주실 곡은 어떤 곡입니까? 바로크 쪽의 곡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6번 주화의 영감 리옹보라 356 1악장 알레그로 이차커 팔먼의 바이올린 연주와 지휘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6번 주화의 영감 리옹보라 356 1악장 알레그로 이차커 팔먼의 바이올린 연주와 지휘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차커 팔먼이 무대에서 연주하고 있을 때 바이올린 줄이 끊어진 적 있는 연주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뭐 바이올리니스트들한테 바이올린 줄이 이제 끊어지는 경우는 가끔씩은 있는 일인데요. 네, 이제 펄먼에게도 1995년 이 11월에 링컨 센터 에브리 피셔 홀에서 연주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많은 팬들이 가득 차서 이제 그 연주를 듣고 있었는데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이제 연주를 막 하고 콘서트 홀에는 또 아름다운 바이올린 선율이 가득했는데 갑자기 이제 탕 하는 소리가 나면서 줄이 끊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뭐 굉장히 당황도 하고 또 이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굉장히 당혹스러워했는데 보통 그렇게 줄이 끊어지게 되면은 첫 번째 바이올린 제일 바이올리니스트 주자나 악장의 바이올린을 받아가지고 연주자들이 연주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이 펄먼은 악기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악기를 바꾸지 않고 그 남은 세 개의 줄만으로 이제 연주를 하게 되니까 지휘자에게 연주를 그냥 계속 지속을 해라 얘기했고 또 끊어지지 않는 세 개의 줄만으로 완벽하게 공연을 마무리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거는 묘기에 가까운 일인데요. 이런 경이에 가까운 연주가 끝나니까 뭐 관객들이 열광한 건 아주 당연한 일이죠. 아, 결론적으로 봐서 줄이 끊어진 게 오히려 펄먼의 이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준 셈이 그쵸. 되네요. 천재성을 더 돋보이게 하는 거고 보통은 이제 다른 사람의 악기를 빌려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은 그 줄 세 개만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현을 눌러가면서 음악을 완전하게 뭐 그대로 재현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연주자가 얼마나 천재적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정도면 거의 기획 아닙니까? 뭐, 네, 줄을 일부러 약간 살짝 끊어지도록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어떤 와, 펄먼의 음악을 대하는 어떤 여유로운 자세, 또 즐기는 자세, 뭐 이런 것들까지 뭐 그 사람의 기교나 테크닉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자세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주가 끝난 다음에 펄먼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아도 나에게 자신에게 남아있는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창조하는 일, 그것이 음악가가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도 보통 뭐 우리 속담에 서툰 목수가 연장 탓을 한다고. 네, 이분은 어떤 상황에서건 가장 좋은 최상의 연주를 관객들에게 이제 들려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연주자. 그러니까 한 차원 어떤 레벨이 다른 연주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펄먼이 바로크 시대 인물이었다면 뭔가 좀 부풀려진 얘기라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현재 살아있는 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하시고 이런 거 우리한테 보여주시니 야,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랍고요. 저는 또 같은 연주자로서 느끼는 게 한 현이 사라지면 그 음정을 새 현에다가 다 대입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보를 외우고 있다 하더라도 그 계산을 하면서 연주를 해야 네, 그 되는데 계산을 하면서 리허설이 연주하죠. 아니라 실황이지 않습니까? 와, 다시 한번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실수 없이 해내가지고 뭐 실수뿐만 아니라 아주 훌륭한 음악을 똑같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뭐 관객들이 그냥 뭐 연주만 무사히 끝낸 게 아니라 아주 좋은 음악을 들려줬기 때문에 이제 관객들이 더 열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전 아무리 생각해도 줄 세 개를 평소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두 개, 세 개 계속 연습했을 수도 예, 있습니다. 하나로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이상한 소리 그만하겠습니다. 자, 오바마 대통령이 펄만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제 이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에 미국 대통령 자유훈장이라고 해서 네, 미국 미국 국민한테는 이 자유 메달을 받는 게 굉장한 영예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수여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펄만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인터뷰에서 이자크 펄만 씨는 어떤 소리냐 가장 좋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어떤 소리 가장 좋았다고 대답을 했을까요? 보통 펄만이라면. 펄만이라면 뭐 좋은 극장에서 어쿠스틱이 좋은 극장에서 울리는 소리? 네네네. 그런 소리라고 다들 예상을 하시겠지만 네, 프라이팬 위에서 양파가 지글거리는 소리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소개하기를 식욕도 왕성하시고 사는 법을 아는 분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작 펄먼 씨가 진정 특별하면서 또 이 시대 최고의 연주자인 이유는 음악과 삶의 열정을 다해서 우리보다 더 큰 존재를 엿보게 하고 그럼으로써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가치를 알아본 오바마 대통령의 표현도 굉장히 멋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됐거나 프라이팬에서 양파가 지글거리는 소리라는 건 결국 굉장히 뭔가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삶에 대한 열정, 어떤 분들은 막 음식도 안 먹고 연주하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음식이라는 어떤 인생에 대한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열정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대하기 때문에 뭐 펄먼이 목발을 짚고 힘겹게 무대에 오르고 내리고 할 때나 어려운 곡을 연주할 때도 평온한 미소를 짓고 그것을 잃지 않는 그런 비결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참 따뜻한 이야기네요. 자, 여기서 이차커 평원의 연주를 한 곡도 듣겠습니다. 어떤 곡입니까? 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협주곡인데요. 정말 이자크 펄만의 절친이죠. 핑커스 주커만의 연주와 함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이중주, G장조, 큐의 번호 423, 2악장 아다지오를 바이올리니스트 이차크 팔만, 비올리스트 핑커스 주코만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이중주, G장조, 큐의 번호 423종 2악장 아다지오를 바이올리니스트 이차크 팔만, 비올리스트 핑커스 주코만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차크 팔만 또 좀 가정적인 남자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네, 사생활도 굉장히 뭐랄까 평온하달까 깨끗하달까 이런 연주자로도 유명한데요. 1966년에 토비 펄먼하고 결혼을 해서 5남매를 뒀습니다. 네, 와, 연주자로서도 굉장히 바쁜 삶을 살았지만은 아이들 생일에는 최대한 참석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굉장히 가정적인 아빠이면서 남편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할아버지가 되어서 10명이 넘는 손주가 생겼는데요. 네, 그 손주들과 함께 또 휴식을 취하는 게 이 사람의 낙이라고 합니다. 와, 정말 다 가졌네요. 네, 그렇죠. 펄만은 교육자로서도 가르치는 데 열정을 보였죠. 네, 오랫동안 굉장히 젊은 현악기 연주자들을 가르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1993년부터는 부인 토비와 함께 펄먼 음악 프로그램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인재를 꾸준히 양성을 해왔습니다. 2019년부터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인 마스터 클래스에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바이올린 연주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은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바이올린에 대한 많은 지식들을 이 세상하고 나누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는 연주자입니다. 그렇군요. 그야말로 교육자, 연주자 이 네네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펄만이군요. 네, 교육자로서도 굉장히 훌륭한 아마 줄리어드 음악원에서 굉장히 체계적이고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런 것들을 받았기 때문인지 자신 또한 교육자로서 아주 좋은 그런 다른 학생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의 그런 어떤 아카데믹한 학풍 아니면 체계적이고 기술적으로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런 어떤 이제 페다고지라고 하는데 교육법을 가지고 교육을 받게 되면은 미국에서 이제 공부한 많은 연주자들이 굉장히 학생들한테도 체계적으로 잘 지도를 하는 것으로도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것은 꼭 이 바이올린뿐만 아니라 기악 연주, 성악 연주에서도 특히나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한 곡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곡 들을까요? 네, 이번에는 베토벤의 로망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베토벤의 로망스 1번, G장조 작품으로 40, 바이올리니스트 이차크 펄먼과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베토벤의 로망스 1번, G장조 작품으로 40, 바이올리니스트 이차크 펄먼,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차크 펄먼, 영화 음악에도 참여했습니까? 네, 그 선배 유대인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아이작 스턴이 그 뮤지컬 영화 지붕 위의 바이올린의 이제 OST를 연주해서 또 굉장히 유명해졌던 것처럼 이자크 펄먼도 여러 편의 영화 음악에 작업을 했었지만 그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쉰들러 리스트라는 1993년에 나오는 이 영화의 음악에 참여를 한 겁니다. 제 66회 아카데미 시상식 7관왕에 빛나잖아요. 쉰들러 리스트라는 이 영화가. 근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고 또 스티븐 자일리안 각본에 의한 이 역사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오스카 쉰들러 유대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관객들은 영화 속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영화의 마지막에 흘러나오는 이 연주, 바이올린 연주에서도 이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인터뷰에서 쉰들러 리스트의 테마를 연주한 것과 관련해서 이자크 펄만이 말하기를 나한테는 직접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영화의 주제가 유대인인 내게는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역사를 아는 것, 또 역사를 느끼는 것이 역사의 희생자들에게 할 수 있는 작은 기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음악을 들려줍니다. 그렇군요. 바로 이 영화 신들러 리스트의 음악을 듣고 싶은데 이 시간 관계상 끝곡으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 만나게 될 음악가는 누구입니까? 다음 주에는 포르투갈 출신의 피아니스트 마리아 조앙 피레즈를 만나보시겠습니다. 기다리던 연주자입니다. 네,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연주자입니다. 이 피레스는 일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다들 좋아하죠.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합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참 부럽습니다. 네, 아름다운 연주자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면에서.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가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손수연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차크 팔먼의 인생 스토리로 함께했습니다.